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 코인 시장이 매우 안 좋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 분석의 정확도가 그렇게 높을지 아닐지 그리고 그럴듯할 것인지 아닌지는 한번 이번 영상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많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청산에 미치는 강도도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월 10일 기준점으로 해서 대규모 롱 청산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11월 4일 기준점으로 또 롱이 한 번 더 깨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롱과 숏이 교차하면서 깨져야 방향성이 그래도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향성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 오히려 롱만 연달아 깨지는 방향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과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롱이 이제 계속 교차되지 않으면서 롱만 깨졌을 경우에는 횡보하거나 오히려 약세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경향성을 더 많이 보여주었고요. 이제 롱과 숏이 교차되면서 깨졌을 경우에는 훨씬 더 방향성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경향성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청산 비중이 그럼 좀 적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33만 명 정도 청산을 당했고 금액으로 따진다고 해도 거의 한 1.7조 정도 되는 규모가 좀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는지도 뭐 간략하게 이제 몇 가지를 좀 보게 되면요.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 프로토콜 부분에 따른 해킹에 따른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해킹 뭐 비중이 1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또 회수가 좀 되었기 때문에 뭐 약간은 일단락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덩달아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금리 이제 인하성에 있는 발표가 이제 약간은 인플레이션 부분도 조금은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좀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인하가 12월 달에 조금 더딜 것 같다라는 내용이 또 같이 나와줌으로써 시장 추이에 좀 많은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더 갈 거냐, 덜 갈 거냐, 크립토 시장도 이제 여기에서 좀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제 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같은 영향으로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DAT 기업들이 대부분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추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증시 부분은 그래도 어찌저찌 잘 버티면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코인 쪽으로 자금이 좀 가고 있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는 돈만 가는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버리지 부분에 이제 자본 지출이 돌리고 있지만 이번 이 차입 증가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전히 부채 발행 비중이 이렇게 많이 나와지고 있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성장이 좀 더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계속 나와줌으로써 지금은 계속 이제 이 한쪽 섹터에 거의 포화하듯이 집중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하는 부분 추이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환율이 1,400원대에서 도저히 내려오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한국과 미국 간에 있는 뭐 좀 저렴한 멘트를 하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한테 삥을 뜯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은 생각보다 잘 안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자금 가지고 이런 국부펀드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을 할 건데 예상에 집행하는 이 추이가 26년도 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될 거라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대부분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쪽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인은 여기에 선순위가 될까요? 후순위가 될까요? 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저는 좀
많은 생각에 좀 잠기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네오 클라우드를 운용하고 있는 아이렌이나 이런 채굴 회사들이 겸용으로 이제 클라우드 운영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채굴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좀 비용을 아예 충당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제 여기 대부분 채굴 회사들은 이제 새로운 사업 먹거리를 찾았고 거기에 따른 이익도 어느 정도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이 던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던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섹터 기반에서도 여전히 AI, 양자, 사이버 보안, 원자력, SMR, 드론, 우주, 자율주행, 히토류, 암호화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여기에서 대부분 이 덩어리가 가장 크고 이 덩어리가 좀 작다, 이렇게 저는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AI 기반이 아까도 우선순위이다 보니까 AI에 다 연결되어져 있는 조인트에 있는 사업군들에 있는 투자 규모가 크고요. 오히려 암호화폐 부분에 따른 추이는 투자 규모가 상대적 대비 좀 적고 오히려 정책성 기반 요소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번에 좀 민그적거렸던 이유도 행정명령 추이가 셧다운으로 인해서 점점점 늦어지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싹둑 자른 배경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03년도 대비해서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에서 2003년도, 그러니까 즉 빅테크 최대에 있는 그런 섹터를 빼고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가치주들이 과거 대비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RSP 시총 가중지수 최저 수준은 될 놈만 된다라는 거고요. 코인한테도 돈이 가긴 가더라도 돈이 잘 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제 K 지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이 자산군 안에서도 양극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인플레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풀면 인플레가 잘 안 풀릴 것 같으면서도 인플레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규모 미국의 해고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대체 일할 사람이 AI로 좀 바뀌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3%대로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3%를 찍는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해고 비중이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실업자 증가 추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내려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한 요 시점을 정책적으로 잘못 건드렸었을 때는 여전히 4% 인플레가 4%대 발동하면서 오히려 금리 상승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추이가 26에서 27 시즌 중에서 26년도 말 정도 때가 가장 그런 시험대에 있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확인해야 되고 봐야 되는 게 꽤 많은 형태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만한 환경적인 요소가 한 번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이 좀 그런 측면에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그냥 GPT 그냥 간단하게 돌려보았지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이제 크립토에서 어떻게 보면 누가 주도하고 있냐, 누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냐를 보게 되면 다 미국의 자본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부분의 암호화폐 쪽이 DAT 자금으로 대부분 돈이 들어왔고, 다 대부분 미국의 자본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으로 ETF 형태로 해가지고 ETF 자금이 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엄밀히 따진다고 치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실업률이 아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연령대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20대 비중이 워낙 커요. 투자 비중이. 근데 실업률은 저조하지만 실업률의 가중이 10대, 20대 분포도가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0대에서 40대 구간은 대부분 주식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더 높겠죠. ETF나 펀드 비중이 좀 좋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0대, 20대에서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로빈후드와 코인베이스에 있는 유저 그 비중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아까 대규모 해고 비중이 줄진 않죠.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정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있는 시드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정적. 델롬 쪽에다가 더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대부분 개미 자금이 코인 쪽에, 특히나 코인 거래소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개미 자금 추이에 있는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ETF 투자는 또 누가 합니까? 네, 대부분 일반 기관들도 투자를 하긴 하지만 매우 저조하고 대부분 개개인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ETF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실업률 가중이 너무 커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크립토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금에 있는 여력의 씨앗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추이로도 분석을 좀 해보았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프가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안 팔려고 하는 비중도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도 경제가 별로 좋지 않죠. 네, 대부분 이 자료 기반도 이제 보시게 되면 아마 아시겠지만 한국의 실업률 비중 추이는 대부분 이래요. 근데 한국에 이제 저번에도 코인 그 연령별 코인 투자 비중을 좀 보게 되면 대부분 20대에서 50대 기반인데 이제 3, 40대 쪽이 투자 성과가 좀 많이 좋습니다. 네, 가장 높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30대, 40대, 50대, 60대인데 이 40대 구간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자영업자인데 요즘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40대이신 분들이 요즘에 퇴사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20대 분들은 하긴 하지만 좀 요즘에 어떻습니까? 취업난이었고 역대 최대를 갱신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 17년도 대비에 있는 그런 파격적인 효과가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실업률은 완만하게 그냥 문인상 보게 되면 60대가 어느 정도 빨리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드를 크게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에 있는 연령대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업비트나 빗썸이 좀 주도하고 랭크도 좀 빨리 올라오고 했지만 대부분 또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실업률 추이 기반으로도 이렇게도 좀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너무 미국의 실업률 추이가 많이 튀면 코인 비중에 있는 투자 여력 비중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으면서 많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지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